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진주교육대학교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주교육대학교는 올해 140명을 모집하는데요. 자, 이 2명 정도가 증원이 된 건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진주교육대학교가 138명을 모집하는데 그 2월 인원이 58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96명 정도를 선발하게 됐었죠. 200명 가까이 선발하는 학교가 됐었는데 올해는 과연 2월 인원이 몇 명이 될지에 따라서 경쟁률이 달라질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진주교육대학교에 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가산점, 수학 가산점은 작년과 올해는 동일한 거니까 그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과목만 달라진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1단계에서 이배수를 선발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의 변별력이 작년에는 점수가 50점의 기본 점수 40점에서 면접 200점의 기본 점수 150점으로 유동 점수가 10점에서 50점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면접의 변별력을 작년보다는 좀 더 크게 갖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작년에 진주교육대학교의 100분위 점수로 평균 점수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87.8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고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영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진주교육대학교가 한 등급당 차이 나는 점수가 2.7점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0점이에요. 10점인데 물론 수능 점수가 400점 만점에서 800점 만점으로 2배가 됐어요. 내신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요. 실제로 수능 점수와 비례해서 반영될 수 있는 점수는 2.7점에서 5점 정도로 늘어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어의 반영 점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영어가 올해는 1등급 학생이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영어 점수가 어려워짐으로 인해 갖고 점수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과 그 다음에 반영률이 높아져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는 상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진주교육대학교는 모든 교육대학교를 통틀어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인기도가 가장 낮은 학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에서 교통이 불편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학교의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주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가까운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진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올해는 면접의 변별력을 조금 더 크게 가졌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진주교육대학교 면접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면접을 보게 되겠지만은요, 문답형의 구술형 문제 한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카드를 작성해서 면접 카드를 토대로 해갖고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10분 정도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올해는 면접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 기출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긴 1000자 이상의 제시문을 주어주고요. 이 제시문에서 언간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을 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물론 이 내용을 미리부터 알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제시문이 길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 제시문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시문이 길다는 얘기는 또 한 가지는 주어진 시간 내에 짧은 시간에 읽고 숙지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시대성 이슈나 교육 이슈에 대한 것들을 미리부터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미리부터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이제 면접 카드에 관련된 부분을 학생들이 준비를 해서 실제로 면접 카드를 작성할 때 거기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 답변을 할 때 과장되게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되게 답변하게 된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도 과장되게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면 자칫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솔되게 답변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미리부터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를 해서 오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대 입시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시 합격 예측 시스템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교대 위주로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전형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는 좀 더 차이가 있다. 교대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합격 예측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반영한 것은 올해 수능 점수와 기존 학생들이 대학에 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 이런 걸 가지고 점수를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느냐, 지원하는 거에 관련돼서 그것을 병산해가지고 합격 기준점을 잡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대 입시 전략서를 통해 갖고 여기 보면 입결이 나와 있고요. 3개년치 입시 결과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시 요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대 면접 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있고요. 그 외에 좀 더 자세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좀 더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